두 번째 주제 발표는 강좌 교수법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사례입니다. 발표는 박성수 한양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사회혁신 파트를 전담하고 있는 박성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발표하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사 교수님께서 앞에서 한양대 사회혁신 융합 전공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리빙랩이라는 사례를 좀 더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왜 이 리빙랩 수업을 개발하겠는지 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리빙랩이라고 그냥 학교에서 수업 하나 만드는 것과는 제가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제 일정 물정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평가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기 1년짜리 프로세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와 아울러서 현재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뭐가 있는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랩 수업을 개발하게 된 목적입니다. 대학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리빙랩 수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성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시대 인재상이 필요한 마인드셋이나 스킬들을 개발하는 데 리빙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 쓰고 관련되니까 호흡이 붙여가지고 힘드네요. 예, 이 리빙랩은 단지 교육적인 성과만이 아니라 실제의 지역사회에서 직면해 있는 실제 문제를 발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학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함으로 인해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그러한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빙랩 수업은 단지 대학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력했을 때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 입장에서 저 지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 리빙랩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솔루션들이 괜찮을 경우에, 작동 가능한 모델이 판단될 경우에 구청에서 그것을 실제 구정에 반영하겠다라는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거는 정말 너희들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하기만 하다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리빙랩에서는 현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성동구청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공문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을 만나고 또 구청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빙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이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학교 입장에서고요.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왜 이 학교와 함께 이 리빙랩 프로젝트를 함께 협업하게 됐는지는 먼저 일단 그 지역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첫 번째일 테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지자체만이 아니라 민관 협력에 의한 협치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빙랩 프로젝트가 이런 민관 협치 거버넌스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대에 근로자가 갖춰야 될 10가지 기술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나 창의성 같은 한 10가지의 그런 어떤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정서적 학습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정서적 학습 기술은 학습자 주도의 경험 기반 학습과 성찰 과정을 통해서 습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른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리빙랩 수업을 설계하면서 이 리빙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마인드와 기술들을 습득하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놀랄 만큼 동일하고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우리 필요한 인재들이 갖춰야 될 기술들을 만드는 데 리빙랩이 굉장히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동구청과 관악협력 모델로 리빙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한양대와 성동구 간에 리빙랩을 추진하자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한 학기에 걸쳐가지고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20여 명의 학생들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선발해서 테스트 리빙랩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이 수업 구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제 성동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리빙랩 방식으로 푸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의제들을 찾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한양대 성동구청 간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그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관악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리빙랩에만을 한정된 것은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 업무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또한 리빙랩입니다. 제2조의 협력 범위 및 내용을 보면 두 기관을 아래 각 회에 상호 협력한다. 첫 번째, 지역사회 혁신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 운영 협력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빙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동구가 해야 될 역할로 리빙랩 추진위원회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리빙랩 참가자에 대한 구청장 명의 수료증과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은 총장님과 구청장님 공동 명의로 주기로 하고, 그리고 시상은 학생들은 이게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 단독 명의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 단독 명의에 시상을 하도록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리빙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성동구민청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리빙랩의 활동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등을 성동구의 역할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MOU를 체결하고 나서 MOU에 기반해서 올 1학기에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소셜 리빙랩 수업을 진행했고요. 2학기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리빙랩 추진위원회는 성동구와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NGO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지역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쪽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NGO들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학생들이 이제는 성동구민청을 통해서 또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창구로 이 성동구민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빙 실행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이제 학생들이 5명 이내로 5명을 넘으면 이게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5명 이내로 이제 학생들이 각기 다른 의제별로 리빙랩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왼쪽으로는 이제 그 지역사회의 NGO 활동가들이 커뮤니티 그룹 코디네이터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학생들이 인터뷰할 그 문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을 발굴해서 연결시켜주고 그 의제별, 그 문제에 대한 지역적 맥락을 좀 더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필드 리서치를 할 때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른쪽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의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멘토는 사전적으로 세팅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연결하기 어려울 때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학교가 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운영기획팀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운영기획팀은 한양대와 성동구청과 지역사회 NGO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교과 과정은 리빙랩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방법론을 터득하는 초반과 그 다음에 리빙랩을 실제 실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리빙랩을 실행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이핑, 테스트하기 5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최종 발표와 함께 실제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과정을 가면서 성동구민청을 통해서 공식 제안하고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고 소통하는 과정들을 같이 꾸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지식과 방법론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리빙랩의 목표와 관련돼서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11번째 SDG 목표인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이란 게 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리빙랩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동 지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동 지역사에 대한 이해와 또 성동 지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동구청과 NGO들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성동구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운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해도 무슨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이제 사회혁신에 대해서 배우고 사회혁신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이 리빙랩과 디자인 싱킹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자신들이 선택한 의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저희들이 이제 성동구청하고 선정할 의제는 9개 정도 의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려인, 비반려인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성수동이 이제 성수동 카페거리가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그쪽에 이제 차량과 사람들이 엉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성수동의 위험을 보양하는 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청년 노인 1인 가구들이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9개 이슈를 선정해서 올리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리빙랩을 진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리빙랩 의제를 선정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1인 청년 가구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게 풀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1인 청년 가구의 문제가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주일 뿐이지 문제의 범주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서브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1인 가구 문제에서 제대로 자신들이 의미 있는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로 문제의 영역을 좁히고 범위를 제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선정한 리빙랩 의제에 대해서를 구조화해보고 그 구조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서브 이슈들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보고 그 다양한 서브 이슈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일까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판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나가는 그 작업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로직 트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을 학생들에게 만들어 보도록 하는 작업을 통해서 문제 구조를 이해하고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해나가고는 합니다. 이것은 반려동물 공존 생태계 조성팀에서 만든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들의 리빙랩 의제는 비반려인들과 반려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반려동물 공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중요한 큰 원인들, 요소들을 발견하고는 이 패티켓에 스스로 자기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신들의 판단으로는 이 패티켓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면서 또한 자신들이 솔루션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이 패티켓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패티켓 중에서도 여러 이슈들 중에 특히 이 배설물 수거와 목줄 낚기 문제로 인한 배변 처리를 안 하고 목줄을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이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 나갔습니다.
초점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감하기, 문제와 그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2단계 목표는 문제 당사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3주간의 그 필드 리서치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율학습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일단 학교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3주의 기간을 줄 뿐이죠. 3주간의 필드 리서치 기간을 주면서 그 전에 필드 리서치 계획을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인터뷰를 할 것인지 질문지를 작성할 때 준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 작업을 거친 이후에 3주간의 필드 리서치에 나가서 실제로 문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패턴과 양식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등 현지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되고요. 그것들을 관찰 일지와 인터뷰 일지 등으로 기록하고 이후에 전체적으로 같이 와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발견한 사람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페르소나와 공감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와 공감지도를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요구되는 칸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학생들이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이후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공존 생태계 조성팀이 공감하기 단계에서 그들이 설문조사를 했던 것의 기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반려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반려인들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패티켓이 있나요? 했더니 배변 처리와 목줄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여기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왔고요. 다른 한편으로 반려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함께 산책할 때 가장 번거로운 점이 뭐냐? 역시 목줄과 배변 처리 도구를 갖추는 거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설정했던 문제와 초점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수동 보행환경 개선팀이 실제로 성수동 카페거리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백께서 이제 같이 촬영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들은 정말로 여러 차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나가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관찰하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 이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팀보다 많이 좀 더 성실하고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많은 정보들을 포착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한 다음에 이제 문제 정의하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2단계 목표는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종합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에서 크게 3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리얼 프로블렘이냐, 즉 그 문제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문제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냐, 이게 꼭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냐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valuable,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해결함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가치와 편익이 창출되겠느냐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inspiring, 이 문제가 팀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헌신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문제들을 찾아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찾고 나면 그 문제들을 이제는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다시 늘어내는 작업을 가게 되는데 문제가 접했으면 이제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특성으로부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회 영역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시 서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다호에서는 기회 영역 만들기라고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POV, 포인트 오브 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문제에 대한 서술, 정확한 서술,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을 발견하는 건데 그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로는 이렇게 친화도 맵을 만든다든지 맥락 지도나 고객 여정 지도나 이해관계자 지도, 다들 경영에서 나온 개념들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문제 해결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이 상당히 문제에 대한 통찰을 발견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성수동 보행환경 개선팀이 자신들이 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찾아낸 정보들을 기반으로 아이디어월과 취나더맵을 만든 겁니다. 학생들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전부 다 분할해서 포스트잇 하나의 정보만을 기재한 다음에 이렇게 벽에 붙이고는, 그리고 나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정보들끼리, 포스트잇끼리 그룹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핑된 그러한 정보들 위에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개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드러내는 요소들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 요소들을 발견해 나가고 나름의 패턴과 통찰을 나가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통찰이 발견되어지면 그 통찰을 담은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게 되죠. 아마 이것이 이제 디자인 싱크에서 디자인 브리프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통찰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회 영역을 포착해 나가는 방식으로 다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폐지수거의 소득 창출팀에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들은 성동구의 폐지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폐지값 하락으로 인해 소득 감소 생활이 너무 궁핍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이 목적을 향해서 더 많은 소득 창출, 폐지수거 노인들이 폐지수거 이외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찾는 대로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방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HMW, How might we,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작성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동구에서 폐지수거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폐지 가격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이 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내게 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문제나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것들, 오류들을 많이 범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구가 강조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관심을 좁히는 그러한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How might we 방식이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익한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정의됐고 솔루션의 방향이 좀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가 되겠죠.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맥락과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상상력과 결합해서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의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에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최선이냐는 다음 단계에 하도록 되고 지금은 무조건 가장 많은 옵션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그런 특히 최근에 중고등학생 학교 교육에 문제점을 볼 수도 있는데 방향이 정해지면 솔루션 내는 데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데까지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는 걸 어려워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효과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문제 정의하기 이거 이전까지 단계가 시간의 거의 한 70%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정의되면 이 비는 상당히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제 역시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유용한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을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내고 친화도 맵을 통해서 그룹핑하고 그 우선순위를 설정해 나가는 이런 단계를 밟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우선순위가 선정됨을 통해서 그 팀원들의 공감대가 가장 많은 솔루션의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작동 가능하고 구체적인 솔루션 모델을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과정에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현실성이 없어라고 지적해주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좀 더 현실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한 멘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이번 리빙랩 팀들이 브레인라이팅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적고 벽에다 붙이고 그 벽에 붙인 것들 그룹핑해서 이 위에 상위 개념을 뽑아서 친화도 맵을 만들고 이 상위 개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나서 투표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우리 안에 공감대가 높은 방향인가라는 걸 모아나가는 인터넷 과정들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과정이 대단히 수월하지만 정말 활력 있게 진행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지죠.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성수동 보행학 개선팀이 만든 솔루션 아이디어 일부인데요. 이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성수동 핫플레이스 카페거리가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엉켜서 지내는데 차량들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더라라고 해서 문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차량들의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차도 바닥의 디자인을 통해서 차들의 감속, 속도를 줄이는 것을 유도하자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도블록처럼 도로 아스팔트에 색칠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3D 차도, 3D 횡단보도를 해가지고 차들이 운전자 깜짝 놀라서 속도를 줄이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식의 넛지 디자인을 통해서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또 다른 리빙랩 팀은 반려동물 공존 생태계 조성팀입니다. 개가 자기 똥 치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용어로 하면 집사 내가 내 똥 치우리 이런 표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부드럽게 반려인들이 우리 반려동물 배변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또 비반려인들에게는 이러한 반려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풀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것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플랜카드나 팝업 어떤 창구들을 만들어서 서울숲에 한번 설치해보는 그러한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아이디어 단계 끝나게 되면 최소한 1개 내지 3개 정도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이제 프로토타입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 단계 목표는 관념적인 아이디어를 검증 가능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는 이 프로토타입이 작동하기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그 안에 먼저 검증되어져야 될 기본 가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거 하면 무언적으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되겠지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가정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지 그 가정들 중에서 만약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 그것이 아닌 걸로 드러나게 되면 솔루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뒷받침하는 가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가정이 실제로 그 가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이번 단계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ing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일단 솔루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피드백을 한 2주 동안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받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고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3주간의 기간을 주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제작하느냐는 학생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리고 제작된 프로토타입을 발표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2주간의 기간 동안 현장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서 또 그 테스트 결과를 같이 가져와서 발표하고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 단계가 막 혼재돼서 계속 반복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하나의 과정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의 과정이 학생들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율수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학기에 3주 그리고 2학기에는 16주 중에 절반이 8주가량이 자율 수업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율 수업에서는 크게 보면 솔루션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기 위한 2주간의 과정, 그리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실제 스스로 제작하는 3주간의 과정, 그리고 이것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2주간의 과정, 그리고 최종안을 다시 한번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1주간의 과정이 자율 수업의 형태로 진행돼 나가고요. 이런 과정에서 교수나 아니면 멘토들은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된 피드백만 줄 뿐이고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정말 여기 의미가 있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패를 통해 배우기 정신을 체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례는 이제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활용 활성화팀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고 그야말로 피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리빙랩팀이 한 팀도 제거하지 않고서 최소한 2차례 이상 여러 차례의 자신들의 문제점이나 솔루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말은 그들이 필연적으로 여러 차례의 실패를 기존에 자기들이 세웠던 가설과 모델이 실패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정보와 어떤 교훈들을 발견하고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해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발표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을 넘어서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자인 싱킹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은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실수가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들을 발견하는 굉장히 유일하고 필수적인 수단으로 이해를 시키고요. 학생들을 그걸 아주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여기 성동구민청에 제안문을 올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관한 겁니다. 간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성동구민청의 홈페이지고요. 주민 제안란입니다. 주민 제안란 중에 특히 관악협력 리빙랩란이라고 하는 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제안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보시면 관악협력 리빙랩은 성동구청과 한양대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혁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리빙랩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으로 한양대 내 지속가능한 도시와 소설 리빙랩 교과목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여기 제안을 올린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50명 이상의 좋아요가 눌러지게 되면 구청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여기 보시면 하나는 초기 단계인 것 같고 다 50명을 넘기는 노력을 했는데, 50명을 넘기기 위해서 어쨌든 자신들의 문제식과 솔루션을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찰과 배움. 마지막에 리빙랩 전 과정에서 그들이 작성한 그리고 자율 학습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그들이 학습 일지, 활동 일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활동 일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셜 리빙랩 수업 운영을 올려놔 봤고요. 평가 및 과제입니다. 학생들의 평가는 일단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98점이라고 하는 높은 강의평가 점수를 받았고요. 그것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제가 긁어온 걸 제가 받아서 한 겁니다만, 크게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많은 게 대학스러운 수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진짜 대학 수업 같은 수업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얻어가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데 되게 고생을 했다. 이런 표현이고, 3번째로 좋은 것은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쥐어짜내서 솔루션 내놓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한양대 들어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은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 합니다. 그래도 재밌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참 대학스럽다. 대학스럽다는 아마 우리가 스스로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발견된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익히 교수님들도 다 이야기 생각 가능하다시피 사업 문화와 풍토가 전혀 다른 관료제적 공공기관과 협업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이 리빙랩 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킹, 아울러서 그것을 관리해줘야 되고요.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것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리빙랩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실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의 장기적 투자가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그걸 위해서도 지자체와 관학 협력 모델로 가는 것이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적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한 공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좀 중요한 과제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리빙랩 수업을 제대로 해가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퍼실리테이터와 멘토들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오래 개발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돌이켜보면 올 1년은 학생들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리빙랩 방식으로 리빙랩 교과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결과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았냐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갖게 되는 교육적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교육적 효과만큼은 정말 놀라운 거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넓혀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왔고요. 당장의 실행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그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다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